여러분,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축도 좀 하고, 연금도 가입하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으셨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실 시간입니다. 돈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적은 돈도 큰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자산은 정말 특이합니다. 다른 자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됩니다.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사면 나중에 사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도 더 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영영 사라집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강조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딱똑딱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 지금 당장 노후 설계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단 1년이라도 미루면 안 되는지 3가지 핵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위험이라는 뜻이죠.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큰 위험으로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래 살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볼까요? 19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남자는 평균 58세, 여자는 평균 65세 정도였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몇 년 못 살았어요. 남자는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퇴직금 받아서 몇 년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노후 준비가 크게 필요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50년 사이에 20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평균입니다. 평균이 80세라는 건 절반은 80세 이상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90세, 100세까지 사십니다. 제 주변에도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정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90세 이상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50년쯤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 여러분들도 90세,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60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3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지금 30세인 청년이 60세가 되는 시간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직장 생활과 맞먹는 시간이죠. 대학 입학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가 약 38년입니다. 그중 30년을 은퇴 후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을 월급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과거처럼 몇 년치 용돈만 모으는 수준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은퇴하고 5년, 길어야 10년 정도만 버티면 됐어요. 그래서 퇴직금이랑 자식들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세도 싸고 물가도 안정적이고 의료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많았습니다. 4남매, 5남매가 기본이었으니까 자식들이 조금씩만 보태도 됐죠. 한 자식당 월 10만 원씩만 줘도 4남매면 40만 원입니다. 그 시절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은퇴 후 30년, 어쩌면 40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들도 많지 않습니다. 12명입니다. 그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천정부지고 결혼 비용도 엄청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300만 원이면 많은 돈일까요? 아닙니다. 소박한 생활입니다. 여행도 자주 못 가고 취미 생활도 검소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외식도 가끔, 옷도 필요한 것만, 차도 중고차 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30년이면 360개월입니다. 300만 원 곱하기 360개월 얼마입니까? 10억 8천만 원입니다. 약 1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11억입니다. 그것도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지금 가치 기준으로 11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매년 오릅니다. 보수적으로 연 3%씩만 오른다고 해도 20년 후에는 지금의 300만 원이 54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거의 2배죠. 그럼 실제로는 15억,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60대에는 괜찮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요. 병원도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그런데 70대, 8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이 일터가 됩니다. 매주 가야 합니다. 약도 여러 가지 먹어야 하고, 검사도 자주 해야 하고, 수술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은 비노인층 대비 3배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은 5배 이상입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월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양원 비용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급 요양원이 월 20만 300만 원입니다. 고급 요양원은 500만 원 이상 합니다. 5년만 있어도 1억, 2억이 나갑니다. 이 돈을 누가 댈까요? 자식들이 댈까요? 자식들도 자기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은퇴할 때 8억 원을 모으셨대요. 대단하시죠? 그 시절에 8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분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8억으로 10년도 안 버텼어. 이제 2억밖에 안 남았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배우자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간병인 쓰고 3년 만에 3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허리 수술 2번 받으시고 또 1억 나갔습니다. 거기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10년 만에 6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90까지 살 줄 알았으면 15억은 모았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장수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오래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오래 사면 불행합니다. 돈이 떨어진 상태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매일 돈 걱정하고 자식들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한 분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퇴직금으로 5억을 받으셨습니다. 집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5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고요? 심심한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5년을 보냈더니 돈이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해외여행, 외식, 술자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 겁니다.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속도로 쓰면 10년 후에는 바닥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60대 중반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십니다. 왜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요. 아직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은 10년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분이 잘못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5억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15억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 살게 된 만큼 돈도 더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면 돈도 90세까지 있어야 합니다. 아니, 100세까지 있어야 안심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마법, 바로 복리의 힘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리가 뭔지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말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와 B씨입니다. 둘 다 목표는 같습니다. 60세에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A씨는 30세부터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딱 10년만 투자한 겁니다. 총 투자 원금은 50만 원 곱하기 120개월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냥 놔뒀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한 푼도 추가 투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세가 되니까 돈 쓸 때가 더 많아진 겁니다.
애들 교육비도 들고 집도 넓은 데로 옮겨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그래서 투자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굴린 겁니다. B씨는 어떨까요? B씨는 30대에 놀았습니다. 돈 쓸 때가 많았거든요.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 원금은 50만 원 곱하기 240개월 1억 2천만 원입니다. A씨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넣은 겁니다. B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는 10년만 했는데 나는 20년을 할 거야. 내가 2배로 투자하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모으겠지. 합리적인 생각이죠. 2배 투자하면 2배 모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두 사람 모두 연 7%의 수익률을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지난 50년 평균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배당 재투자까지 하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연 7%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60세에 은퇴했을 때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B씨겠죠? 2배나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A씨가 더 많습니다. A씨의 최종 자산은 대략 3억 8천만 원입니다. B씨의 최종 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을 절반만 투자하고도 1억 4천만 원을 더 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B씨는 억울합니다. 나는 2배나 투자했는데 왜 더 적지? 이게 말이 돼?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A씨가 투자한 6천만 원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돈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았습니다. 반면 B씨가 처음 투자한 50만 원은 20년 동안 일했고 마지막으로 투자한 돈은 60세 직전에 들어갔으니 1년밖에 일을 못했어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A씨가 6천만 원 넣어서 1억 정도 만들고 B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0원이죠. 이 시점에서는 A씨가 앞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음 10년을 보세요. A씨는 추가 투자를 안 했지만 기존 1억이 계속 불어납니다. 1억이 1억 5천, 2억, 2억 5천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B씨도 열심히 투자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넣었네요. 거기다 수익이 붙어서 1억 정도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A씨가 앞섭니다. 마지막 10년이 중요합니다. 이 10년 동안의 성장이 가장 폭발적입니다. A씨의 돈은 마지막 10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2억 5천이 3억 8천이 된 겁니다. 무려 1억 3천이 늘어난 거죠.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빠릅니다. 반면 B씨는 어떨까요? B씨도 열심히 투자합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원금 1억 2천에 수익 1억 2천, 총 2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A씨보다 1억 4천이 적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복리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엔 더 극단적으로 해봅시다.
CC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에 시작했습니다. 아주 일찍 시작한 거죠.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매달 2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딱 10년만 했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 총 원금은 20만 원 곱하기 120개월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는 한 푼도 추가 투자 안 했습니다. 60세까지 30년 동안 그냥 놔뒀습니다. D씨는 30세에 시작했습니다.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총 원금은 20만 원 곱하기 360개월 7,200만 원입니다. CC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CC는 60세에 약 2억 원을 갖게 됩니다. D씨는 약 1억 8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적습니다. 왜요? 10년 차이 때문입니다. CC는 40년 동안 돈이 일했고 D씨는 30년 동안 돈이 일했습니다. 10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마법입니다. 이 마법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점은 은퇴 직전이 아니라 투자 초기의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30대라면 은퇴까지 30년 남았습니다. 40대라면 20년 남았습니다. 50대라면 10년 남았습니다. 1년을 미루면 그만큼 복리의 마법을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가 계산기를 하나 두드려 볼게요. 40세에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연 7%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60세에 3,870만 원이 됩니다. 약 3.87배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 1년을 미뤄서 41세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9년 투자하면 3,617만 원이 됩니다. 253만 원 차이입니다. 1년 미룬 것뿐인데 25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5년을 미룬 경우입니다. 45세에 투자하면 15년 후에 2,759만 원이 됩니다. 40세에 투자한 경우보다 1,111만 원이 적습니다. 무려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5년 미룬 것뿐인데요. 10년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50세에 투자하면 10년 후에 1,967만 원이 됩니다. 40세에 투자한 경우보다 1,903만 원이 적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년 차이로 결과가 절반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투자하는 100만 원과 내년에 투자하는 100만 원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오늘 투자하는 100만 원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시간이 그만큼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50대인데 이제 시작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50대에 시작해도 60세까지 10년 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월 100만 원씩 투자하면 연 7% 수익률로 10년 후에 1억 7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금 1억 2천에 수익 5천, 총 1억 7천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60대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까지 10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도 조금 하고 지출은 줄이고 모으는 겁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돈이 70대, 80대에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나중에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미뤄도 손해입니다. 일주일만 미뤄도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의 1만 원과 10년 후의 1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똑같이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다릅니다.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이 얼마였습니까? 2,000원, 3,000원이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7,000원, 8,000원 합니다. 같은 짜장면인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삼겹살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는 1인분에 5,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5,000원 합니다. 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가격입니다. 1990년대 강남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평당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0평이면 3억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평당 1억입니다. 30평이면 30억입니다. 30년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1990년대에 소나타 신차가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3,500만 원입니다. 3.5배가 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에 1학기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입니다. 2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집도 오르고, 차도 오르고, 음식도 오르고, 옷도 오르고, 의료비도 오릅니다. 모든 게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오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1천만 원은 10년이 지나도 1천만 원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은 현재의 금액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입니다. 현재 매달 300만 원으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만약 물가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연 3%만 잡아도 20년 후에는 똑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540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의 2배가 됩니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730만 원이 필요합니다. 2.4배입니다. 지금의 300만 원짜리 생활을 유지하려면 73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20년 후에 필요한 5억 원과 현재 필요한 5억 원은 완전히 다른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노후 자금을 은행 예금이나 저수익 자산에만 묶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 3%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연 3% 정도입니다. 겉보기엔 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돈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고 20년 동안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1억 원으로 중형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20년 후에 찾으면 얼마가 될까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20년 후 같은 중형차 가격은 얼마일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20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중형차 한 대밖에 못 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만약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20년 후에는 중형차도 못 사고 경차밖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예금 금리가 연 2%이고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1년에 실질적으로 1%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20년이면 20% 손해입니다. 1억이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통장에는 1억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8천만 원밖에 못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듯이 말이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로 가지고 가야 하는 돈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모은 돈이 실제로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이 30년 전에 5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었고 중소기업 사장도 그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게 예금으로 말이죠. 30년 동안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4배가 늘어난 거죠. 대단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30년 전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강남 아파트는 지금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분의 1억 2천만 원으로는 그 아파트의 화장실도 못 삽니다. 30년 전에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지 말고 강남 아파트를 샀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20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 1억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18억 8천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죠. 이런 자산들은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식의 장기 수익률은 연 710%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실질 수익률은 47%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겁니다. 돈이 실제로 늘어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예금에 넣으면 연 3% 이자를 받습니다. 2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도 연 3% 올랐으니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연 7%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물가가 연 3% 올랐어도 실질적으로 중형차 2대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면 돈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못 이기면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물론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해는 30% 오르고 어떤 해는 20% 떨어집니다. 무섭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3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30년 이상 투자한 경우 단 한 번도 원금 손실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심지어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를 다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보면 장기 투자자는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1997년에 코스피가 300이었습니다. 2008년에 다시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600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은 8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반토막 나는 위기를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주식 같은 성장 자산에 반드시 일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전부를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높이라고요. 예를 들어 30대는 주식 70%, 채권 30%, 40대는 주식 60%, 채권 40%, 50대는 주식 50%, 채권 50%, 60대는 주식 40%, 채권 60%.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주식이 반토막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주식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주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최소 3040%는 주식에 투자하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격이 보수적인 분은 주식 비중을 줄이셔도 됩니다. 반대로 위험을 잘 감당하는 분은 늘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라는 흰개미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30년, 40년의 은퇴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요양원 비용까지 고려하면 15억,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10년 일찍 시작하면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만 늦어도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예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노후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한 노년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전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시죠?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는 언젠가 여유가 되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돈은 절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쓸 때는 항상 더 많으니까요. 차도 바꿔야 하고, 집도 넓은 데로 옮겨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들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항상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월 2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월 10만 원도 30년 투자하면 연 7% 수익률로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 3,600만 원에 수익 8,400만 원, 총 1억 2천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월 20만 원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6억 원입니다. 30년 투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 나중에 시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길어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아프면 좋은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도 안 되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자녀들 눈치 보고, 병원비 걱정하고, 매달 통장 잔고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하고, 이게 불행한 노후입니다. 저는 두 종류의 노인을 많이 봤습니다. 한 분은 70대인데 매일 골프 치러 다니십니다. 여행도 자주 가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젊을 때 열심히 모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70대인데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십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불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모레는 이틀 늦습니다. 1년 후에는 1년 늦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와 B씨의 예를 기억하시죠? 10년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 4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면 금방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세요.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014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 10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10년을 활용해서 수억 원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펑펑 쓰면 안 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배우자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의 노후 목표가 뭔지,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대화를 하면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실행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고 가다가 조정하면 됩니다. 처음엔 월 1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처음엔 예금으로 시작했다가 공부하면서 펀드나 주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처음엔 국내 주식만 하다가 나중에 미국 주식도 추가하면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계속 가고, 어려워도 계속 가고, 시장이 떨어져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시간을 주면 복리가 알아서 일합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투자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복리의 마법도 배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무서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는 거죠? 주변에서는 10억이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20억이 필요할까요? 5억만 있어도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다음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격차를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편한 노년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